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소에 서류 수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이미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20일자로 서류 발송 송달, 즉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12월 27일 변론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자, 백운 기자.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1시간 20분쯤 전에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 등 관련 서류가 사흘 전인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하면 실제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0 538내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보내진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내진 우편은 수취인인 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향후 절차는 뭐가 있죠? 네, 헌재는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7일 이내 탄핵 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 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정식 변론 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SBS 백운입니다. 네, 자 그럼 탄핵과 비상계엄 관련 수사 내용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조치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금 전에 1시간쯤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 수치를 거부하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발송 송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16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접수 통지서, 준비 명령 등의 서류를 발송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에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당사자가 수령한 때로부터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수령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개된 것처럼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도 이제 수취인 거부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송달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발송 송달을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요. 결국 발송 송달이라고 한다면 해당 서류들이 1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발송이 되었고 이것이 도착한 20일부터는 아무도 이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발송 송달은 어찌 보자면 최후적인 송달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충 송달이라든가 다른 기타의 방식들은 이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송달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발송 송달이라는 방식을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담화에서 뭐 좀 전에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 불행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의 탄핵이 더 있었는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때도 이 대통령 측에서 이 헌법재판소 서류를 수신 거부했던 적이 있나요?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서류를 송달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당일에 바로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법 체계 안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사실 좀 더 적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시간이 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단 송달이 이미 간주된 만큼 이제는 적법적인 방식 하에서 사법 체계 하에서 결국 헌법재판소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으려면 일반 사건처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호사 선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의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미루고 있다. 사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좀 끌 필요가 있을 때 좀 논거를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좀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싶을 때도 변호인 선임의 시간이 든다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지는 새로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서 서류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드는 걸 이유로 해서 변론을 연기하는 신청 등이 행해지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논거를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을 좀 늦추고 있다. 이런 또 생각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혐의 그리고 헌법에서 탄핵 심판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중한 재판이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양쪽 모두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